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작게 추어탕집을 운영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장성한 아들과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한창인 딸 남매를 두었고, 남편은 올해 퇴직 후 저와 같이 가게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이 시댁 얘기를 하고 힘들다는 하소연을 할 때는 뭐라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시댁과는 절연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얘기하자면 저도 참 만만치 않은 시짜짓을 당하고 살긴 했습니다. 원래 형제지간 서열은 돈으로 정해지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기 마련인데요. 또 한 가지 잘난 척하는 게 있다면 바로 자식이죠. 어느 집 자식이 잘났느냐에 따라 자식이 잘나면 또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죠. 저는 생각해보니 오랜 세월 큰 소리는 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저 묵묵히 돈 벌어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이 사회에 한몫하는 성인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아주 잘나지는 않았어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딱 부러지게 하는 아이들로 자라주었고, 지금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제가 어디 가서 팔불출처럼 자식 자랑은 안 해도 속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에게 소중한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내내 시댁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게 어미 닮아서 그렇다는 무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절연하기로 결심한 건 오랜 세월 쌓여온 상처로 인한 것이지 결코 한 번의 기분 나쁜 사건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고, 평범한 아줌마가 요즘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자식 덕 봐서 좋겠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아들 자식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는 무식한 며느리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동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동서나 저나 결혼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제가 아이를 조금 늦게 낳았는데 큰아이가 서로 동갑입니다. 그래서인지 자라면서 늘 우리 아이와 동서의 아이는 비교 대상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동서 시집 올 때는 저랑 비교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동서는 그 당시 학원 강사 일을 했어요. 친정아빠도 교육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친정이 부자라고 얼핏 듣긴 했습니다. 시동생은 중소기업 다니는데 수입은 동서보다는 훨씬 못하다고 들었고요. 그에 비하면 저는 가정주부였으니 수입원이 없었죠. 우리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화물차 배차 관련 일을 하는데 연봉은 어지간한 대기업 연봉보다 많은 편이었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버는 건 좋지만 제가 취직해서 남편 덕 보고 산다는 말 자주 하시는 분이셨죠. 저는 그 당시 지금 운영하는 추어탕은 하지도 않았고 그냥 주부였어요. 그러니 어머니 눈에는 당연히 돈 버는 며느리가 더 예쁘셨겠죠.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도 저를 아들짝으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아이 낳았을 때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상처가 되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막 100일 되었을 무렵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동서 애를 이쁘다고 하시면서 아주 호들갑을 떠셨죠. 세상에, 역시 애는 종자도 좋고 심은 밭도 좋아야 하나 봐. 아무리 남자가 잘나면 뭐하니? 좋은 종자 심은 밭이 좋아야지. 애가 때깔부터 다른 거 봐라. 아이고, 예뻐 우리 손주. 어머니도 참 그렇게 좋으세요? 손주 보는 거 처음도 아니시면서 너무 예뻐하신다. 장손도 있지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진짜인가 보구나. 어쩜 이리 이쁜지 몰라. 애가 아주 똘똘하니 눈에 벌써 총기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큰 손주랑은 떡잎부터 다른 듯 싶다. 안 그러니?
아이고, 어머니. 형님 다 듣고 계신데 그런 말씀이면 형님 서운하시겠어요. 현우도 얼마나 똘똘하니 잘생겼는데요? 저야 어머니가 손주 좋다는 걸 뭐라고 못하죠. 근데 그냥 예뻐하시면 될 것을 종자니 바치니 하며 듣는 저를 은근히 불편하게 하셨다는 게 문제이죠. 동서도 말은 제 눈치 보며 저렇게 해도 사실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저와 차별 대우한 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소개도 안 해주셨고 아들만 사돈댁에 소개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살면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댁에 저녁 먹으러 가면 진짜 집에서 먹는 거 반찬만 내놓으셨으면서도 동서네가 한 달에 한 번 올 때는 아주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외식을 해도 우리랑은 동네 감자탕집이나 짜장면집을 가면서 동서네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다며 비싼 곳에 가서 식사하고 또 매번 애한테는 비싼 옷 선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이한테도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주긴 했죠. 시장통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건데 가끔 비닐봉지에 담은 아이 내복을 건네시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는 굳이 비싼 거 입힐 필요 없다. 금방 크니까 싸구려 대충 입히고 얻어 입히고 그렇게 키워도 돼. 둘째가 딸이라고 꼭 여자 옷 입힐 필요 뭐 있어. 오빠 거 대충 물려 입어도 되는 거지. 안 그러니? 예, 어머니. 저 애들 옷은 비싼 거 안 사 입혀요. 주신 거 잘 입힐게요. 그런데 나중에 동서가 애 데리고 오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차라리 저 모르게 사주시는 거면 낫죠. 꼭 저 있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을 하시니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민이가 입으니 이쁘네. 현우는 어찌 지 엄마를 닮아 때깔이 껌껌한 것이 나중에 커서도 저러려나? 정민이는 엄마 닮아 피부가 아주 뽀얗고 예뻐서 뭘 입혀놔도 귀태가 철철 흐르는구나. 말을 해도 꼭 제 단점을 걸고 넘어지시면서 인신공격하듯 비교를 하시는데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때는 저도 애 키우느라 한창 힘들고 또 어린 마음이 있었는지 사소한 어머니 차별에 괜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동서네를 왜 그리 티나게 차별했나 생각해보면 일단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둘이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어머님이 가까이 오려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시동생은 어머님과 사이가 남편보단 원만했고요. 차별은 아니고 남편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충돌이 많았고 시동생은 그냥 엄마니까 참고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니까 장남이다 보니 가족들 되소사 챙길 일이 있잖아요. 남편은 가족 일은 장남으로서 챙기되 자기 엄마랑 필요한 말 외에는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시동생은 좀 딸 같은 아들이고요. 동서는 어머니가 편하게 해주는 만큼 금전적으로 효도를 잘했어요. 이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저를 자꾸 우습게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로서 할 일을 소홀히 한 적 없고 늘 애쓰며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시댁 제사 준비며 무슨 날이면 음식 준비하는 거 결혼해서부터 어머니에게 혼나가면서 다 배웠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친정에서 대체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 타박하셨지만 저 당연히 할 일로 생각하고 한 번도 불만 가진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부엌에만 들어올라 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거실로 불러내셨어요. 둘째 너는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어서 나와라. 이 일도 하는 사람이 해야 빠른 거야. 너는 TV나 보면서 있어. 아유,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형님 혼자서 애쓰시는데요. 저도 도와야죠.
아서 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 뭘 저런 거래. 너희 형님이 지금 짬밥이 얼마니? 알아서 하니까 그냥 둬. 네가 안 돕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또 슬쩍 제 눈치를 보고는 어머니 말대로 거실에 앉아 어머니와 하하호호 담소를 나누며 과일 먹으면서 자기가 요즘 얼마나 정민이를 잘 교육시키고 있는지,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대화를 나눕니다. 웃긴 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동서는 시댁 올 때는 늘 빈손입니다. 과일 한 번 동서가 깎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집에 갈 때는 늘 시어머니가 주는 반찬이며 선물로 양손 가득 돌아가고요. 항상 동서에게는 백화점 같은 곳에서 사온 아무리 작은 머리핀이며 스카프라도 꼭 쥐어주십니다. 도련님한테도 선물 하나 안 해주시는 분이 말입니다. 저한테요? 말이나 얄밉게 안 하시면 속이 안 뒤집히죠.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지? 네 동서는 학부모 상대하는 일 하는 사람인데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하고 다녀야지. 어머니, 예쁘긴 한데 그래도 다음부터는 제 거 사시려거든 형님 것도 하나 사주셔요. 저만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니야, 동서. 나는 그런 거 하고 갈 데도 없는 걸. 생각해줘서 고마워. 우리 둘째는 어쩜 마음도 이렇게나 좋으니. 현우 어미 너야말로 손아래 동서한테 이런 거 사주고 챙기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걸 시어미가 챙길 게 아니라 네가 챙겨야지. 죄가 뭘 어쨌다고 저를 나무라시는지. 솔직히 말해 기분은 나쁘지만 제 성격이 시어머니 차별 일일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성격이었으면 벌써 절연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애들한테 친조부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남편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가 아들 눈치 보느라 저에게 막말은 못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도 아들 눈치를 보신 거죠. 둘째 손자가 그리도 이쁘신지 심지어 저 듣는 데서도 이러셨죠. 내가 우리 정민이는 남 안 부러울 만큼 부족하지 않게 키우게 지원해 줄 거야. 혹시나 둘째 낳는다면 더 좋지. 우리 큰애도 남매 낳는 거 보면은 너도 둘은 낳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는 둘째 낳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민이만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이 집 장손 서운해서 어떡해요. 우리 정민이야 똑똑하니 조금만 서포트 해줘도 되겠지만 정작 돈 들여야 하는 건 형님 아들이에요, 어머니. 우리 정민이만 지원해준다 하지 마시고 현우도 지원해주세요. 얼핏 들으면 우리 동서가 저랑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로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은 똑똑한 반면 우리 아들은 똑똑하지 않아서 더 투자가 필요하단 말을 굳이 왜 하는지 제가 바보라서 듣고만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때는 저도 부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동서, 제가 뭐 우리 애들 교육비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 그이 벌어오는 돈으로 대학 교육까지 다 시킬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정민이 지원해 주시려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 너도 불만 없는 걸로 알고 있으마. 하긴 될 놈한테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일인 건 너도 아는구나. 이러면서 혼자 웃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요? 저랑은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짜 시어머니보다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부자 며느리가 좋은 티를 엄청 많이 내셨어요. 저랑은 그냥 아무 표정 없이 필요한 말만 하는 데 비해서 동서랑은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요. 시아버지는 항상 동서 보고 막내딸 같다고 하셨죠. 심지어 시동생이 동서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동서차별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 마음에 안 차서 구박하시는 건 시간이 지나 무뎌지는 듯 했는데 동서와 비교와 차별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매번 남편에게 다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부분은 저 혼자 사귀고 넘어갔는데 시댁 갔다 온 후엔 속상한 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홀대하시는 거야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애들까지도 차별을 하시는지. 우리는 2살 터울 남매를 길렀고 동선에는 아들 하나만 키웁니다. 어머니가 둘째 낳아도 학비 다 대주마 하셨는데도 동서는 애를 더 이상 안 낳더라고요. 동서 자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애한테 신경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돌 전부터도 우리 아이와 먹이는 것부터 다 달랐고 아이가 커가면서도 교육에도 목숨을 걸 정도로 극성이긴 했습니다. 동선의 아이는 어릴 때도 수학놀이나 과학 창의니 뭐니 오만 교육을 다 시키고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조카는 구구단을 외우는 건 물론 만나면 영어로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똘똘 완전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 옆에서 어머니는 신동이라면서 좋아 죽으셨고요. 어머머, 우리 정민이 혹시 타고난 천재 아니니? 얘 영재검사 같은 것 좀 받아보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똑똑해라, 우리 정민이. 천재는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애들 발달은 엄마 하기 나름인 거죠. 다 제가 만들어낸 거지 절대 타고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이 정도도 안 하면 엄마로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유, 현우 언니가 너 하는 거 반만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니? 현우 애미 너도 보고 좀 배워. 애들 교육에 신경 좀 쓰란 말이야.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도 이름 거꾸로 쓰는 거 보시고는 뒷목 잡으시더라고요. 어머머, 아이고 우리 현우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창피해서 어쩌니? 동생만 못하네. 엄마가 잘못 나서 그렇지. 너 애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어쩌니? 학교 가래가 왜 이름도 못 쓰는 거야? 이쯤 되면 저도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다가 시댁에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왜 동서가 교육열 높은 거에 우리 아들이 비교 대상이 돼야 하는지. 자기 아들한테 다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남들 시키는 건 다 시키고 살았죠. 하지만 동서는 확실히 서울 학군지에 사니 우리 아이와 어릴 때부터 차이가 많이 나긴 했어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에 보험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일이 힘들다 보니 학원 보내고 숙제 봐주고 하는 것 외에 뭘 더 해줄 여력이 없었어요.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다면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고 또래들을 잘 따라가도록 격려해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학원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가 굳이 다니기 싫어하는 학원은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같이 계획을 짜고 주말에는 같이 도서관을 가줬죠. 어쩔 때는 공부보다 책에 빠져 있어도 나무라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똑같이 애들에게 교육했는데 우리 둘째는 오빠보다 공부 쪽으로는 재능이 더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서열이 매겨지는 중등 시절부터는 저와 동선에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더 달랐습니다. 중학생 때 확실히 동선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똘똘했지만 우리 큰아들은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이 많았어요. 춤에 관심이 많아서 댄스 학원을 끊어달라고 했더니만 동아리를 만들어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동선의 아들이 무슨 경시대회 나가서 1등이니 뭐니 자랑할 때 저도 우리 아들 댄스 대회랑 노래자랑 미술대회 등등 자랑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
시어머니 무시에 대한 굴욕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니는 애들이 한창 사춘기로 예민할 때에도 말을 안 가리셨습니다. 그저 공부가 제일이다. 공부 못하면 돈도 못 벌고 사람 구실 못한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동서도 동서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 그런 입방정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서 아들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면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아들이랑 딸 자랑을 했어요. 너 청민이가 또 이번 시험에 1등한 거 들었지? 이대로만 하면 스카이는 따놓은 당상이란다. 나는 어디 가서 우리 현우랑 현지 자랑을 못해. 아니, 똑같이 공부시키는데 네 애들은 대체 왜 그리 공부를 못한다니? 어? 역시 공부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네가 공부에 관심 없어서 대학을 못 가니 네 애들도 똑같이 탐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우리 현지는 제가 잔소리 안 해도 혼자서 알아서 잘하고 있고요. 우리 현우도 공부 못하지 않아요, 어머니. 현우도 중간은 갑니다. 이번에 현우는 댄스 대회 나가서 또 1등해서 저한테 상금도 가져왔다니까요. 그리고 작사랑 작곡도 너무 잘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남편이랑 저는 예체능에 재능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데 재능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고졸이라 말도 안 통한다면서 우리 애들을 잡고서는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현우랑 현지 청민이 얘기 들었지? 엄마가 똑똑지 못해서 저렇게 교육을 못하면 니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 할 것 아니야. 지금이 댄스 대회나 나갈 때야? 너네 공부 못하면 어찌 되는지 알아? 저기 저 쓰레기 치우는 일이나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애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크니 할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시면 나중에는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제가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끼어들어서 할머니 입을 막곤 했어요. 할머니, 공부 못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진 않아요. 저도 꿈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쓰레기 치우는 분들은 비하하세요? 공부 못하면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한다뇨. 쓰레기 치운다고 사람이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말이라 못하면 어른 말 들어. 이 할미 말이 다 맞는 말이야.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해? 네 엄마가 제대로 안 하니까 애들도 다 망치는구나. 할머니, 우리 엄마가 저 망칠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애들도 이제는 커서 눈치가 있는지 할머니네 가자고 하면 또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싫어하던 때였는데요.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는 가야 하는 거라고 저는 늘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곤 했습니다. 솔직히 조카 아이요. 동서가 하도 우쭈쭈하고 키운 데다 예민하게 이를 데 없는 아이였습니다. 한창 놀 나이인 어릴 때 공부만 시켜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사춘기 때 폭발을 하더라고요. 물론 동서랑 시동생이 사춘기 반항 억지로 눌러가며 그래도 성적은 유지하더라고요. 결국 동선의 아들은 외고에 진학했고 우리 아들은 특성화고에 진학했습니다. 이때도 시어머니랑 동서는 어깨가 아주 하늘로 솟았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우리 아들과 외고에 진학한 동서 아들은 마치 두 엄마들의 노력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원한 진로인데 제가 굳이 주눅들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동서 하는 대화는 듣기 싫었어요. 정민엄이 너는 어쩜 애교육을 그리 잘 시키는 거냐? 왜고라니? 내가 우리 정민이 진즉에 영재인 줄 알았지. 이제 명문대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 아니겠니? 하긴 우리 정민이가 네 머리를 닮았으니 안 가는 게 이상한 일이지. 너도 좋은 학벌인데 오죽하겠니? 아이고, 어머니, 그만하셔요. 우리 아들이야 원래 갈 길 간 건데요. 형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서운하시겠다. 현우는 대학도 못 갔는데.
형님, 죄송해요. 근데 오늘 하루는 이해해 주세요. 동서는 그냥 자기 자식 자랑만 하고 끝날 것이지. 기어이 저를 끌어들여선 사람 기분을 잡치게 했어요. 시어머니도 굳이 애들을 비교하면서 저러셔야 했을까요? 저도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상처가 되고 점점 시댁에 가는 것도 싫어지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외고를 가면 뭐합니까? 동서와 조카 사이는 늘 찬바람이 불었고 조카 아이는 가끔 시댁에 와서도 말을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과는 또래다 보니 조용조용 얘기는 했지만 어쩐지 엄마와 대화가 없는 듯 보였죠. 저는 어쩐지 우리 애들에 비해 또래다운 밝음이 없는 조카 아이가 늘 불안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고3이 되어도 명절에 가서 친척들 인사하고 세배는 했는데 동서랑 동서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동서네는 아예 안 온대요? 정민이가 윈터스쿨인지 뭔지 들어가서 공부한단다.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너도 돈 벌어서 뭐하니? 현우 기숙학원이라도 보내야지. 수능이 코앞인데 애를 저리 놀려도 되는 거야? 어머니, 우리 현우도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문계도 아니고 특성화고인데 제가 억지로 기숙사 보낸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현우 믿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믿어줘야죠. 우리 아들은 그때부터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끝장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만 그때부터는 전국에서 열리는 음악 콘테스트 내 작사 작곡 콘테스트에 자기가 창작한 작품을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춤도 어찌나 잘 추는지 댄스 크루를 만들어서 무슨 공연을 다니며 상금도 받아오고 이벤트 공연에 보수를 받고 출연하기도 하면서 돈까지 벌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들은 음악이나 댄스 같은 쪽에 재능이 있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공부에 관심 없는 우리 아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서네 아들은 명문대를 진학했죠. 동서 아들 명문대 갔을 때요? 우리 시댁은 완전 잔치였습니다. 우리 정민이 명문대를 갔구나. 끝까지 이 할미를 실망시키지 않다니. 나는 이제 딱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야. 정민어미 너도 고생 많았다. 이건 다 엄마가 열심히 애쓴 덕이지. 이제 한시름 났네요, 어머니. 형님네도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만약 좋아하기도 죄송하네요. 그럴 거 없다. 내가 노래를 불러도 현우 어미는 신경 하나 안 썼잖아. 그러니 애가 잘 될 리 있겠어? 우리 집안에 스카이 하나 나왔으면 됐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집 장소는 우리 정민이라고 생각하마. 그 소리 듣는데 너무 두 사람이 얄미워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장손을 동서 아들로 생각하겠다니요. 식구들 다 모인 자리라 제 감정대로 기분 나쁜 티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제 마음을 풀어주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더 잘 되는지 보라고 하면서요. 자기가 엄마 이기게 해주겠다나요? 그래서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대학에서 공부를 더 하고 꿈을 펼치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 가서 쓸 등록금이 아깝고 공부가 의미가 없다고 하며 창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통장을 내밀었는데요. 자그마치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저금해놨더군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대회 상금이랑 출연료를 저에게 주고 나서도 남은 돈이 있었는지 몇 년 동안 모았나 봤더니 3년을 꼬박 그렇게 모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습실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고민 끝에 돈을 더 보태 조금 변두리 쪽이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동네의 상가 하나를 월세로 얻어줬습니다. 그러더니만 우리 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거기다가 댄스 아카데미를 차렸습니다. 사업이 힘들었는지 초반에는 저한테 이런저런 힘들다는 투정도 많이 했지만 한 해 한 해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라 늘 아들이 하는 일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고 군대 가기 전에는 연습 삼아한 사업이라면서 댄스 아카데미를 접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선의 아들도 군대 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는 저도 꼭 필요한 때 아니면 시댁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군대 갈 때도 우리 아들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시면서 조카는 가서 고생한다며 눈물바람을 하셨더랬죠. 시어머니 그 모습을 보니 아, 내가 이 집안에서 그동안 쓸데없이 너무 봉사를 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껄끄럽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제 사연에서 남편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시는 안 오겠다는 말도 참 많이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딸 대학교 졸업반 무렵 아들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군대에서 모은 월급이랑 군대 가기 전 차렸던 댄스학원 보증금으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아들이 열심히 한 걸 봐왔던지라 뭘 하든 열심히 한번 해봐라 격려해 줬습니다. 저는 그쪽 계통 일은 잘 모릅니다만 처음에는 1인 기획사인지 뭔지를 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요청 오면 안무도 짜주고 또 작사 작곡도 해준다고요. 그래도 자기 쓸 용돈벌이는 하나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우리 아들이 이러더군요. 엄마, 저 다음 주부터 TV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엄마한테 말할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뭐? TV? 네가 뭘로 나온다는 건데? 아이, 보시면 알아요. 꼭 거기서 1등이 목표라기보다는 저라는 사람 알리고 블렌딩을 하려는 게 목표거든요. 다 제가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일이에요. 준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가족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엄마가 응원 안 하면 누가 하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 하지만 아들이 할머니나 다른 친척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길래 저는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알리지 않아도 TV라는 매체가 참 무섭더라고요. 어찌 알았는지 동서를 필두로 시어머니랑 주변 지인들이 우리 아들 알아보고 다 전화를 해서는 궁금해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아들 대단하다, 멋지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서와 시어머니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현우 저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게 놔두실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저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한창인데 춤이라니. 형님, 애를 믿는다더니 지금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TV 보다가 어찌나 놀랐는지 어우 참 속상해서. 동서, 내 아들이니까 속상할 거 없어. 우리 아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동서 잘난 아들이나 신경 써. 나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사는 아들은 동서나 어머니가 함부로 재단하다니요.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야 올바른 삶인가요? 그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것뿐이죠. 한마디로 부모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시가 식구들과 절연하고 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20대 나이지만 하고 싶은 경험을 하면서도 실패도 했고 차근히 자기 목표대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TV에 출연했던 일 이후로는 하는 일이 더 잘 되어서 1인으로 차렸던 회사에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같이 한다고 말만 듣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무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우리 가족을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 사무실을 가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들은 28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벌써 이뤘더라고요. 번듯한 사무실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더군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이 없었고 뭐랄까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랑 남편에게 줄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눈 감고 있는 제 손 위에 차키와 정체 모를 키 하나를 올려주더라고요. 어머, 현우야 이게 뭐라니?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명함. 엄마가 다 믿어준 거 이제 제가 효도로 갚아야죠. 엄마는 몰랐겠지만 엄마 아들 꽤나 잘 나가는 대표거든요. 오늘 사무실도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이제 제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건 엄마 타고 다닐 차랑 상가 건물 열쇠예요. 엄마 옛날부터 식당 하고 싶어 했잖아요. 여기서 마음껏 장사하세요.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꽤나 뜨고 있는 신생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돈을 엄청 벌어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재주가 있었나 싶어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참 고마웠고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나 동서가 저를 깔보고 무시해도 웃으며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회사 대표가 되어 잘 나가는 걸 굳이 주변에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동서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우리 가족을 집에 초대한다는 동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서의 속이야 뻔히 보였죠. 이제껏 해왔듯 자기 아들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깔아뭉개고 저 역시 무시하고 승리자가 된 기분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맞장구 쳐줄 생각으로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70대 중반 나이에도 참 건강하신 분이라 허리도 굽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혀부터 차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옷차림과 동서 아들 옷차림을 번갈아 보고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한심한 눈길을 애써 무시하고 어쨌든 저는 동서 아들을 축하해 줬습니다. 동서, 이제 걱정 하나도 없겠다. 정민이가 그렇게 좋은 회사를 들어간 거야? 이제 장가면 잘 가면 되겠네. 축하해. 네, 형님, 고마워요. 아유, 형님. 제가 실은 우리 아들 대기업 붙었다고 잔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식구한테 좋은 일이니 축하는 받아야겠다 싶어서요. 우리 아들은 이제 아무 걱정 없지만 현우가 걱정이죠. 현우는 아직도 춤추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동서의 말에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주로 동서 아들 얘기만 오고 갔어요. 대기업 연봉 얘기며 면접 얘기며 그동안 쌓은 스펙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또 우리 아들을 동네 아들과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정민이 너는 대기업 가서 아무 걱정이 없다만 현우 너는 대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속이 답답하다. 너 그 귀걸이는 뭐고 팔에 문신은 대체 뭐야? 응? 누가 그 나이에 몸에 그런 짓을 해? 아이고 속 터져. 대체 뭐해서 먹고 살래? 시엄마가 고졸이니 자식도 대학 못 가서 어디 밥벌이나 하겠어? 하긴 너 써준다는 회사가 있을 것 같지도 않구나. 어쩌려고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그때 우리 남편이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밥이나 먹자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이러더군요. 할머니, 나 밥벌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요즘 고졸이라고 돈 버는 세상 아니거든요.
돈으로만 따진다면 제가 정민이보다 더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뭘 해서 돈을 번다는 건데? 할머니는 잘 모르실 텐데 뭐 제가 명함은 보여드릴게요. 아들은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조카에게 자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동서와 조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뭐? 아니, 이 기획사 대표가 현우 너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여기 요즘 유튜브에서도 꽤 많이 뜨는 회사던데? 여기가 네 회사라고? 에이, 뻥치지 마, 현우야. 작은 엄마 속이면 못 써. 이게 무슨 대단한 회사라도 되냐? 그러자 조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형, 정말 이 회사 대표야? 여기 소속된 아티스트만 해도 엄청 요즘 핫한데 근데 우리가 몰랐다고? 말도 안 돼, 형. 여기서 뭐 청소 일하는 거야? 거기 대표라고 쓰여있는 거 안 보이냐? 나 나름 대학 포기하고 이 바닥에서 엄청 노력 많이 했어. 회사 이름 알리려고 유튜브도 하고 대회도 나가면서 서서히 유명해진 거야. 그러니까 돈도 벌리더라. 최근에는 지하 작업실 탈출해서 서울에 사무실 제대로 차렸거든? 기념으로 그동안 나 기다려주고 고생한 우리 부모님 차도 사드리고 상가도 하나 사드렸어. 됐어? 이제 믿음이 가냐? 형, 대단하네. 솔직히 나보다 낫다. 나는 이런 삶이 맞나 싶은데 말이지. 고생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해 고작 몇백 월급이나 받는 삶? 글쎄, 내가 볼 때는 형이 승리자다. 그래도 조카는 우리 아들을 부러워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똑같이 놀랐지만 살짝 느낌이 달랐습니다. 동서는 질투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어요. 자기 아들 잔치해주려고 부른 자리에서 우리 아들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 속이 뒤집혔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쾌했고 동서와 시어머니와 더 이상 안 보고 살겠다는 마음도 그때 먹었어요. 우리는 이만 가야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한결같으시네요. 동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세요? 저 고졸이지만 자식 농사는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랑 동서가 뭘 한다고 함부로 판단하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집안 행사 제가 며느리 노릇 할 일 없을 줄 아세요. 저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들이 그동안 받은 상처 생각하면 진작에 안 왔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잘못한 듯 싶네요. 그 식구들은 그날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기획사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먹은 듯 나가는 우리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처음 하신다는 말이 그날 이후 동서가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참 웃겼습니다. 동서 질투 많은 성격에 내가 더 자식 덕보게 생겼으니 질투가 났겠죠. 근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동선의 아들을 추켜 세우던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기특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현우가 역시 대단한 장손이다. 세상에. 나는 그렇게 속 깊은 아이인 줄 몰랐어. 언제 그렇게 노력해서 너한테 상가까지 사준 거냐? 차는 뭐니? 외제차 사준 거야? 어머니, 저 그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따로 연락 안 하고 살고 싶은데요. 굳이 연락할 일 있으면 애들 아빠 통해서 하세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남이니?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너 현우가 사준 그 상가에서는 뭘 할 거냐? 그냥 월세 넣고 새 받아먹는 게 세상 편한 거 아니겠니? 물론 너희 월세 받으면 나한테 용돈도 매달 두둑히 주면 좋지. 이렇게 자식 덕도 보고 손주 덕도 보는구나 싶어. 내가 요즘에 주변에 우리 현우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어머니가 그걸 왜 마음대로 정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당분간 가게 오픈 준비 때문에 바쁠 듯 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어머니. 우리 집안 장소는 우리 아들 아니라고 예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장손 신경 쓰시라고요. 그때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시댁에 안 갑니다. 남편도 어지간히 질렸는지 덩달아 안 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종종 왜 안 오냐고 남편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안 하던 짓을 하시더라고요. 택배로 얼린 곰국을 보내시질 않나? 저에게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보내질 않나? 저는 반찬 빼고는 어머니에게 전부 돌려드렸습니다. 일하는 동서 주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러시는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우리와 잘 지내려는 노력을 할수록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더 이상 시어머니랑 작은엄마에게 못된 말 들을 필요 없다고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과 절연하고 저는 아들이 사준 상가에서 추어탕집을 하며 열심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슈월드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사연을 보내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은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너무 자식을 공부로 들들 볶지 마세요. 누구보다 자식을 믿어준다면 자식은 꼭 잘 되게 되어 있답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